皆さんこんにちは、パコミンです。今日も皆さんの質問に答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오늘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유튜브 영상에 밑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써놓고서 그것에 관심 있는 게 있으면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일본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 외에 의외로 많은 질문이 이거예요. 일본어 하나만으로 평생 먹고 사는 방법은 돈이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중요한 건 돈이 아닌데 일본어 하나만으로 평생 먹고 사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걸 바로 설명을 하기엔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게 일단 비즈니스가 무엇인가, 비즈니스는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무엇인가, 비즈니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잠깐 다른 부분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비즈니스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돈을 버는 거예요. 비즈니스라는 것은 제 생각에 이건 것 같아요. 고민 해결. 비즈니스라는 것은 고민 해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으세요. 일본어를 잘하고 싶어요. 그게 고민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해결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일본어를 가르쳐 주는 거. 그게 비즈니스예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 고민 해결. 뭐 여러분들이 기타를 잘 치고 싶어요. 기타를 잘 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고민 해결. 그죠? 모든 게 고민 해결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 뭐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요가 학원에 다녀요. 그것도 고민 해결. 비즈니스죠? 고민 해결. 고민 해결과 뭐 예를 들어 또 뭐가 있을까? 뭐 귀찮은 걸 대신해 주는 거. 대행이라고 해야 대행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대행. 뭐 그래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뭐 귀찮은 거죠? 그걸 대신해 주는 거. 대행. 그게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자, 여러분들이 만약 일본어로 평생 먹고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통역, 번역, 뭐 일본어 가르치는 거, 뭐 일본어에서 일하는 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바꾸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의식을 하나 바꾸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통역 번역을 많이 생각하세요. 일본어로 평생 먹고 산다 그러면은 통역 번역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통역 번역 굉장히 레벨이 높게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지금 일본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데 통역 번역이라고 하면 굉장히 레벨이 높게 느껴지시죠. 실제로 제 주변에도 통역 번역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일본에 뭐 유학을 일본에 오래 사셨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서 뭐 통번역 그게 있었나? 과정이 있었나? 거기를 이제 나오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통역 번역이라는 것은 일본어 중에서도 일본어를 피라미드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완전 초급이에요. 히라가나 시작하시는 분. 통번역은 아마 이쯤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이쯤에. 일본어 진짜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 꼭 일본어를 잘하는 걸 떠나서 한국어도 잘해야 되거든요. 통역 번역이. 빨리 바꿔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발력도 필요하고 굉장히 일본어를 전체로 봤을 때 한 이 정도 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통번역 일을 따고 오기. 실제 자기가 통번역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일을 받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인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필요하고 경력도 필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 공부만 하셔서 점점 위로 올라가려고만 하세요. 점점 위로 올라가려고만 하시는데, 자, 그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안 가면은 돈을 못 벌지 않냐. 일본어로 평생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 여기까지 가냐. 언제 여기까지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언제 여기까지 가실 거예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 당장 수입이 없잖아요, 그죠? 일본어로 평생 먹고 살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 피라밋의 가장 위에 있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전체를 보고 여러분들 여기 가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피라미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피라미드를 만들어. 거기에 정점에 서 있으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일본어 능력치험 1급이라고 쳐보세요. 일본어 능력치험 1급. 1급을 땄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더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1급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오약삼 손님을 바꾸셔야 돼요. 위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보다 모르는 사람, 일본어 능력치험 1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손님으로서 상대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해되셨어요? 많은 분들이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이 만약에 일본어 능력치험 1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본어 능력치험 1급을 따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겠죠? 일본어 능력치험 1급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자신도 그랬겠지만은 일본어 능력치험 1급을 따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었고, 그렇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주변을 보면은 일본어를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본어 능력치험 1급을 따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돈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JPT라는 게 있잖아요. JPT.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JPT. 한 사람은 여기에 있어요. 990점 만점을 가지고 계세요. JPT 만점. 그다음 또 한 사람은 이게 A상이라고 칠까요? A상. 또 한 사람 B상은 750점이에요. JPT 750점.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통번역 일도 안 하고 계세요. 그냥 JPT 990점을 가지고 있는 걸로 회사에 다니고 계세요. 자격증이 하나로, 스펙을 하나로 쓰는 거예요. 스펙이 하나로. 나는 JLPT 1급을 가지고 있고 JPT도 만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어를 잘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일 자체가 일본어를 사용하는 일, 뭐 무역회사라면 쓰겠죠. 사용하는 일이라면 상관이 없지만은 만약에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걸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본어 진짜 잘하는데도 이걸 하나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로 돈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로 돈이 하나도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반대로 750점이에요. JPT 750점. 그러니까 1급을 따서 조금 노력을 하시는 정도? 그 정도 750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일본어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과외를 했어요. 과외. 그러면은 돈이 발생할 거야? 발생 안 할 거야? 돈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990점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750점, 얘가 750이라고 했을 때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그 밑에, 자신보다 밑에 사람들을 상대로 하면은 엄청나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안에서 있는 게 아니라 벗어나는 거야. 이 벗어나요. 770점, 750점이 아니에요. 750점이구나. 750점, 750점을 따고 싶어하는 사람을 손님으로 상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손님으로서. 그거를 살리고 가르치는 일을 함으로써 돈이 된다는 거죠. 시점을 바꾸셔야 돼요. 계속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셔요. 여러분들이. 뭐 990점 따려고 하셔요. 능력치험 뭐 1급을 땄어. 만점을 받으려고 해. 그리고서 그거 따신 다음에 하시는 일이 취업할 때 이력서에 한 줄을 메우기 위해서, 자격증 안에 한 줄을 메우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 실력을 뭐 과외를 하든 뭘 하든 만약에 가르치는 일, 자신은 아직 뭐 일본 유학도 가본 적이 없어서 뭐 어떻게 가르칠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 많을지도 모르겠지만은 750점을 가지고 계시거나 능력치험 1급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일본어를 지금 처음 공부한 사람, 히라가나를 공부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능력시험 공부하기 전에 뭐 한 일본어 이제 학원을 좀 다니고 한 중급 정도 갔을 때 일본어 능력시험 1급이라고 하면 되게 무슨 신 같은 존재였어요. 카미사마 막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그걸 작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750점까지 아직 안 간 사람들, 뭐 400점, 300점인 사람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뭐 과외를 하든 뭘 하든 가르치는 거. 자신이 정점을 쓰고 이 밑에 사람을 상대로 하면은 얼마든지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또 더 노력을 해야죠. 계속 이걸 늘려가면은 이게 점점점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손님이 많아지죠. 가르치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자신이 없어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 배우는 사람은 많지만은 가르쳐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뭔가를 배운 적은 있지만은 뭔가를 가르쳐 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안 한 일을 하면 할수록 돈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안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너는 말이 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개나 소나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다. 이러면은 장사가 안 되겠지만은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요즘 학원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가르치는 입장으로 자기의 그 장소를,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돈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교육, 이런 거를 이제 가르치는 걸 교육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교육 비즈니스. 자, 교육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없어서 무섭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교육 비즈니스가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 비즈니스를 봤을 때 일본의 호리에 다카홈이라고 그 경영자가 있는데, 호리에몽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호리에몽 용겐소크, 호리에몽의 4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잘 지키면은 처음 어떻게 사람이 비즈니스를 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적다라는 게 있어요. 4원칙. 이 교육 비즈니스는 이 호리에몽의 4원칙에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뭐냐? 알고 싶으신가요? 알고 싶으세요? 잠깐. 또 쉬었까나? 정말 알고 싶으세요? 그래. 호리에몽의 4원칙. 뭐냐? 첫 번째. 재고가 없다. 두 번째. 초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세 번째, 이익률이 높다. 네 번째, 안정적이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일본어를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건에 재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책을 파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파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없어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경우도 없고, 그다음 만약에 옷가게를 하는 경우에 보면은 옷을 들여와서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옷이 안 팔려요. 그럼 재고가 남잖아요. 그게 다 빚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하지만은 교육 비즈니스, 여러분들 지식을 가르쳐주는 비즈니스는 재고가 없습니다. 왜냐?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얼마든지 배틀할 수 있고, 많이 사람한테 가르쳐준다고 자신의 지식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재고가 없어요. 두 번째, 초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초기 비용이 들지 않아요. 물론 학원을 여러분들이 차리려고 생각하면은 되게 크게 뭐 돈이 많이 들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외를 하세요. 특히 과외도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게 스카이프로 일본어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스카이프로 일본어를 가르쳐요. 그러면은 돈이 들까요? 안 들까요? 물론 전기세, 뭐 통신료 같은 건 돈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건물을 가지고 뭐랄까 오피스 같은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0원, 그죠? 초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익률이라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들여와서 팔아요. 예를 들어서 100엔에 들여와서 150엔에 팔아요. 그러면 50엔의 이익이 있잖아요, 그죠? 50엔의 이익. 하지만 이건 100엔을 들여서 150엔에 팔아서 50엔밖에 이익이 안 남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교육 비즈니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일본어를 가르쳐줬어요. 10만 원을 받고 일본어 가르쳐줬어요.
그럼 그 이익률은 거의 100%라는 거죠. 투자한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내뱉은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익률이 거의 100%예요. 10만 원을 받고 10명한테 가르쳐주면은 그걸로 100만 원이라는 거죠. 이익률이 거의 100%. 그 다음에 안정적이다. 교육 비즈니스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본어가 인기가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건 또 다른 동영상에서 얘기를 하고 교육 비즈니스라는 건 계속 안정돼 있어요. 지금 번역기가 발달해서 필요 없다 이러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많은 번역기를 접해보고 이제 해봤지만은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번역기가 보통 사람들이 그냥 간단한 대화를 번역기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더 심도 있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은 번역기로 역시 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일본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일본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 교육 비즈니스라는 것은 꼭 일본어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비즈니스. 일본어도 괜찮고 기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요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구한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비즈니스. 이거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왜냐? 계속 사람들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계속 사람들이 태어나요. 그 사람들은 자신보다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매일매일 태어나고 있어요. 완전히 제로인 상태, 아무것도 지식이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 계속 매일매일 태어나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자신의 손님이기 때문에 평생 일이 있는 겁니다. 안정적이라는 거죠. 손님이 없어지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교육 비즈니스라는 것은 이 호리에몽의 사원칙에 거의 다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고 이익률이 높고 초기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안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교육 비즈니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입장을 바꿔야 돼요. 피라밋이 있어요. 무언가를 할 때 피라밋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위에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피라밋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만 보고 있으면은 자신은 여기까지 안 왔으니까 그 손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자신만의 피라밋을 만들어서 거기에 정점에 서 있으면은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의 손님이라는 거죠. 시점을 바꾸셔야 돼요. 시점. 그렇게 되면은 얼마든지 자신의 손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일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교육 비즈니스. 일본어만으로 평생 먹고 사는 방법.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일본어만으로도 교육 말고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드린 거지만 이 일본어를 가르쳐주는 일만으로도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비즈니스만으로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거. 상대를 바꾸는 거죠. 꼭 가르쳐주는 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유학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유학하는 방법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일본에서 취업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거고 일본에서 생활을 할 때 방을 빌리고 이런 거 그런 노하우를 가르쳐줄 수 있는 거고 노하우는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가르쳐주는 비즈니스, 교육 비즈니스의 모델을 삼으면은 얼마든지 상대가 있다는 거. 자신이 그 지식의 정점에 쓰는 피라밋을 만들면은 얼마든지 상대방이 손님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긴 한데 또 다른 얘기도 있으니까 이것만으로 아마 다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굉장히 간략하게 많이 꼬이는데 굉장히 간략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 더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